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의 버터 모수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 드디어 끝나고 입추가 왔다고 하는데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녹음하는 오늘도 매우 덥고요. 그치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들어서 코로나도 유행이고.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뒷방 상영관 277번째 영화는 코멧입니다. 샘 에스마일 감독이라는 감독의 2014년작 영화예요. 오늘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는 코멧이란 영화가 사실 그렇게 막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2014년에 개봉했다 보니까 정말 딱 10년이 된 영화거든요. 근데 뭔가 결정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이 영화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주말이 원래는 한국에서 유성우와 같이 별똥별을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날씨가 그 앞뒤로는 다 되게 흐린데 딱 그 주말 금토일만 좀 맑아서 그런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되게 맑은 하늘에서 잘 볼 수 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영화 회의를 할 즈음에 그 유성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그걸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영화 코멧. 코멧 뜻 자체가 혜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계절감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여름 영화는 아니지만 뭔가 입추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좀 선선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핑계도 좀 슬쩍 넣어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코멧을 하고 싶었는데 무수가 같이 하겠다고 해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줄거리를 먼저 짧게 얘기해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일단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요.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 델과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여자 kim벌리,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두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어서 달라서 이끌리지만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 그래서 그 영화 도입부에 이것은 6년간의 이야기다 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평행 우주를 넘나들면서라는 그런 정보를 주는데, 그래서 6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몇몇 장면들과 대화들로 이루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첫 장면이 델이 kim벌리를 찾아가는 장면인데 그게 마지막 장면과 이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IMDb나 네이버 어디에서 찾아봐도 줄거리로 뭔가 딱 파악이 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영화보다 많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홍보 타임을 한번 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뒷방상영관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뒷방상영관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도 같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뒷방상영관 아이디 100_2_더_ 시네마로 오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희는 듣고 있어요. 사연과 질문들, 각종 의견 있으시면 에스크드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팟빵 댓글이나 인스타 DM 댓글, 긴 이야기는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네. 저희가 요즘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중에 저의 저번 에피소드였죠. 챌린저스 댓글을 길게 남겨주셨던 가을햇살님의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이어서 쭉 주셨었는데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챌린저스가 루카 감독님의 영화들 중에 최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애가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의 최애는 사실 챌린저스라기보다는 I am Love와 콜바넴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 네네. 콜바넴은 제임스 아이보리가 아마 연출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 모리스랑도 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둘 다 되게 좋아하는데 I am Love는 진짜 너무너무 추웠던 겨울에 봤었고 그래서 그런가 엄청 모든 그 영화의 모든 세포들이 너무 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간상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너무 좋았고 그 각자의 인물들 하나 어떤 인물도 버리는 인물 없이 그 되게 세세하게 묘사하는 게 너무 좋아서 챌린저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정말 I am Love를 굉장히 애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중에는 CGV에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전 중인데 노관심이었지만 버터님이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하셔서 관심이 생기셨다고 영화 추천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 영화 추천 진짜 조심스러워요. 이 감독님 진짜 이상하거든요. 진짜 이상해. 라스 폰 트리에도 심지어 자기 이름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본명 같지 않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약간 이제 유럽의 느낌의 이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이 감독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폰 트리에가 되게 약간 있어빌리티가 있는 자기가 지은 이름이고 라스가 자기 이름이고 폰 트리에는 그냥 약간 붙인 그런 가명 같은 거라고 역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감독님의 영화가 사실 보기 쉬운 영화도 아니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보고 나면. 그래서 되게 추천할 때 조심스럽지만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살인마 제게 집과 멜랑콜리아로 시작하시는 게 좀 무난하시지 않을까. 원래 노관심이셨다면. 하지만 나는 수위도 상관없고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막 엄청 빠져들어서 이거를 더 찾아볼 것 같다. 그 정도의 담력은 된다. 라고 하시면 ним포매니악이 시리즈가 2개예요. 되게 긴 영화고 사실 그 영화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이나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그 영화의 굉장히 센 수위와 비주얼 때문에 압도당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결의 영화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좀 뒤에 찾아보면 자료가 정말 방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말에도 신작이 하나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궁금한데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영화 코멧 저는 사실 이 영화 호불호가 되게 갈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호입니다. 약간 버터가 이제 사전 뭔가 그 알러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극호일 수도 있고 극불호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둘 다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완벽히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영화 좀 흥미롭다 이 정도로 감상을 일단 한 것 같고. 네. 이게 근데 좀 저는 이제 앞으로 차차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대놓고 평행우주란 걸 이제 맞아요. 정보를 이제 글씨로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점인지 잘 모르겠다, 이 영화에서. 왜냐면 평행우주를 되게 이 영화 제목이 코미디이기도 하고 어떤 우주적인 요소들을 조금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저는 안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뭔가 어떤 그런 평행우주로 연출을 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냥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이 중요하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맞아요. 이 감독님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샘 에스마일 감독이라는 감독 이름은 저는 코멧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때도 약간 그 감독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찾아본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드라마 시리즈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미 말렉이 주인공이었던 미스터 로봇을 또 하셨고 그런 뭔가 드라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문법의 작품을 하시다가 영화를 찾아보면 한 2개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런 습관이 묻어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맞아요. 영화가 그 제목도 코미디고 포스터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막 알록달록 뭔가 좀 몽환적인 느낌인데 병행 우주 되게 거의 SF처럼 강조하시는 그게 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뭐 평행 우주가 됐든 사실 평행 우주라고 하기엔 좀 설명도 너무 텍스트로만 주고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 불친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퉁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래서 극부로인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저는 극호지만. 근데 샘 에스마일 감독님의 스타일은 저는 극호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들이 제가 극호하는 배우들이라 그렇게 좋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미 로썸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오페라 유령에서 너무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엄청 옛날 영화일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왜냐면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그 친한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긴 세상에서 크리스틴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다. 예쁜 사람, 누가 더 예쁜 사람 좋아하나. 그런 거 대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막 다퉜어요. 왜 크리스틴? 이 뭐 누구냐? 그랬더니 집에 이제 가서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걔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집 부모님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책장에 DVD가 엄청 그땐 DVD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 동동거리면서 꺼내서 보여줬는데 되게 그냥 까만 그 오페라 유령 원래 포스터 그런 DVD가 있는데 그걸 딱 뒤집었는데 진짜 이쁜 거예요. 그래서 틀어달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그 친구가. 그래서 어머니가 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제 그 장면을 찾아서 틀어주셨는데 진짜 예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었고 쉐임레스라는 TV 시리즈에도 나오는데 거기선 또 전혀 다른 매력의 되게 털털한 분으로 나오는데 이름도 너무 예쁘잖아요. 에미 로썸. 그렇고 저스틴 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많은 영화에서 보는 배우인데 약간 감칠맛을 내주는 주조연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를 코멘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저의 또 다른 최애 로맨스 코미디랄까요? 로맨스 영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되게 속된 말로 하면 좀 짜치는 옴니버스식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 격으로 나와요. 너무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다른 영화에서 나오면 너무 반가웠는데 요새는 활동을 그렇게 자주 하시진 않지만 이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다는 것부터 저는 너무 좋아서 찾아보게 됐어요. 이 영화를. 저는 이 배우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약간 얼굴이 있거나 정보가 좀 많은 배우였으면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오히려 딱 이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몰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 크게 따지면 이제 이 5개의 시공간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제 첫 만남이었던 유성쇼를 보러 가던 대기 라인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되게 우연하게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첫눈에 반하죠. 너무 정말 진짜 슬로우 모션 걸리면서 진짜 딱 첫눈에 반하잖아요.
네, 아까 줄거리 소개할 때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엄청나게 구애를 합니다. 누가 봐도 첫눈에 반한 남자야. 그렇게 설명은 안 하는데 뭐 그게 되게 모순적이죠. 근데 저는 이제 시공간이 사실 영화가 뭔가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되게 정신이 없어서 우수랑 이제 5개 정도로 나뉘는 이 시와 장소를 기준점으로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성비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뒷방 친구들이 되게 이 대사 보고 피식 웃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대화가 있거든요. 그 식스센스 영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죽을 뻔했는데 살려줘가지고 그 킴벌리가 대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그 영화 있잖아요. 왜 남자가 자기가 죽었는지 몰랐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여자가 그 식스센스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 알고 보니 이랬는데 이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뭐 잘 얘기해놓고 갑자기 왜 불현듯 스포하냐고. 왜 스포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뒷방 사연과 친구들이 생각나거든요. 이거 뭐 약간 웃을 것 같다는 생각했었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막 LA에 사는 사람들은 유성 쇼를 보러 그 줄을 서서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행사를 가는 건가?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게 라라랜드에 나오는 그리피스 천문대? 음. 거기에도 뭐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건 이제 그렇게 유성우가 떨어질 때 이제 여기저기서 모여서 그런 거를 관찰하는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날씨가 항상 좋은 곳이니까 그게 잘 마련이 돼 있나? 약간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볼 때.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이제 서로 대화할 때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코멧이 된 것도 그 대사 속에서 이제 델이 킴벌리와 대화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했을 때 코멧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처음 만난 장소가 유성우를 보던 날 밤이었으니까 뭔가 그래서 혜성이랑 유성이랑 뭔가 이런 개념들이 갑자기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궁금해요. 그래서 혜성은 이제 그 혜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혜성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나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이렇게 그 지구 대기권으로 이렇게 충돌하면 마찰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보는 유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지? 코멧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 대리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게 그 자막이 번역 때마다 약간씩 말이 달라가지고 그 포인트가 좀 저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번역하시는 분이 되게 이러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대리 코멧이라고 하고 다시 역으로 물어보거든요. 킴벌리가 코멧?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데 그 번역을 첫 번째 그냥 코멧으로 하고 두 번째는 혜성이라고 한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포인트에서 그 개념이 헷갈려서 궁금했는데 고마워요. 무슨 그런 거였구나. 유성우 보는 장면 전 제일 좋아하는 대화는 사실 그러니까 감독의 연출이 전 정말 좋은데 대체적으로 되게 핑크 보라 약간 이런 느낌의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의 진짜 구애를 하는 대리 이렇게 막 다가가다가 킴벌이랑 마주쳤는데 킴벌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뒤돌아왔는데 막 대리 막 혼자서 이러고 있잖아요. 발 막 동동 구르면서 혼자서 막 거의 그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너무 막 실수한 거 같아서 이불킥 맞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킴벌리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씩 웃는 킴벌리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약간 누가 봐도 이불킥이고 내 이불킥도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인데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고 웃기고 재밌는 만남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거여서 너무 좋았어요. 무수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도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있어요? 저요? 전 있어요. 있어요? 응. 뭐예요? 아 근데 꼭 뭐 한국어, 뭐 영어, 프랑스어 이러지 그냥 좋아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없나요?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응.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냥 좋아하는 단어? 좋아하는 단어? 있어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버터.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버터 너무 좋아요. 버터는 어디 가서 버터라고 해도 너무 알아들을 설득력 수 있을 있다. 존재가 설득력인가요 지금? 닉네임이 존재함으로써 설득력을 그렇죠. 얻었어. 그래서 사실 닉네임도 버터인데 그 버터 스펠링도 너무 좋고 그 발음도 너무 좋고 그게 뭔지도 너무 좋고 그냥 너무 말하기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혼자 막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좋아하는 단어 얘기해드릴까요? 응. 전 비 되게 좋아해요. 비? 근데 그게 이제 뭐 벌이라는 단어랑도 같은 발음이잖아요. 그 사실 BEE 그 비를 좋아하는 건데 제가 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고 비가 되게 다양한 발음으로 들으면 사람이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떠오르는 것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베아트리스의 애칭도 B라고 보통 많이 하고 이 스펠링은 다르지만 그리고 알파벳 B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A는 약간 얌생이 같아요. 재수없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성적이랑 생각해보면 미국은 성적을 글자로 주잖아요. 그러면 봤을 때 A, B가 있는데 저는 약간 1등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저 항상 딱 그 2등 정도가 딱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B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연상되어 있는데 그때 다 좋아하는 것들이어서 그 무엇보다 꿀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꿀벌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두 번째 좋아하는 단어는 B입니다. 근데 저 이게 여기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는 무슨 단어를 좋아하지 했는데 저도 그러니까 무수라는 이름을 짓고 엄청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저는 처음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많이 불리고 내가 지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불리는 게 거의 또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지은 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되게 의미가 되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제 그 별명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 무수라는 별명이.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버터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느낌이 또 계속 다른 느낌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말이기도 하고 별명이다 보니까 이름을 보통 뭐 의미를 설명하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근데 별명이라고 하면은 꼭 의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구구절절 설명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딱 이름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러면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오늘도? 저는 간단한데 무예요, 무. 무? 먹는 무. 채소. 무 할 때 그 무. 근데 그거를 사투리로 무수라고 하거든요. 진짜요? 몰랐죠? 네. 그래서 그거에서 제일 처음에 착안을 한 거고 그냥 무수라는 사투리 자체도 너무 좋고 이제 무수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수하다 할 때 무수도 있고 이제 무용수 할 때 무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럼 무를 좋아하나요? 그렇구나. 무 엄청 좋아해요. 무조림 좋아해요? 무조림 좋아해요. 갑자기 무조림 먹고 싶어요.
전 궁금했는데 해결됐어요. 오, 사투리였구나. 사투리랍니다. 오, 진짜 세상에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코멧 볼 때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코멧 볼 때 그 대사 양이 엄청나요. 대사량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2번, 3번 보다 보면 저는 항상 대사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를 되게 많이 곱씹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꼭 비단 뭐 이 약이 무슨 어떤 병증에 쓰이는 약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 그리고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뭐 이게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 뭐 이런 포인트들을 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좀 저한테는 속도가 좀 오히려 느린 영화라고 가끔 보면서 생각하거든요. 속도가 느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상에 흘러가는 속도로 보면 사실 대화도 엄청 많고 다른 영화에 비해서 엄청 사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진득하니 흘러가는 건 없잖아요. 근데 대화의 어떤 그 흐름이 다른 영화에선 되게 그냥 사용되고 버려지는 주제를 이렇게 오밀조밀 모아다가 그것만 이렇게 엮어놓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진득하니 생각하는 저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계속 꼬리를 물면서 곱씹으면서 자꾸 봐서 그런지 오히려 영화의 속도가 저한테 되게 느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소화시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의 소화를 하는 속도가 느린 거겠네요, 저한테는. 그래서 항상 곱씹게 되는 부분이 내가 모르는 게 진짜 많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다. 그런 약간 현미밥 같은 영화다. 현미밥, 네.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유성비 장면도 그래서 좋았던 게 약간 다른 로맨틱 코미디랄까요? 그런 로맨스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보통 남주가 우연히 만나고 첫눈에 반해서 갑자기 뭐 막 사랑에 빠지고 서로를 약간 경계하지만 알아가 뭐 이런 사건이 휙휙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대리 얼마나 재수없는 앤지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줄에 서 있는데 첫눈에 반하는 것도 되게 막 좀 극적이에요. 약간 죽을 뻔했다 살아났더니 갑자기 좋아해. 근데 그렇다고 바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약간 짜증이 묻어있는 상태로 헤어졌다가 그 장소에서 다시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상한데 너무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법 같은 것도 없고 그게 되게 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캐릭터를 뭔가 되게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는? 그냥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이 사람이 누구고 얘 성격은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를 파악하고 시작한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어떤 포인트에서 끌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부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뭐 대화나 뭔가를 하겠죠? 그런 오히려 약간 많은 것들이 부족한 그리고 예측되지 못한 시작을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전 좀 웃기고 즐거웠어요. 이 장소를 볼 때. 또 얘기 들으니까 대를 되게 비호감으로 그리기 시작한 그게 되게 용기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 영화에서 묘사하기로도 막 그렇게 잘생긴 되게 아름다운 미인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대리. 그런 데다가 비호감 로맨스 영화인데 되게 비호감적인 면을 먼저 부각시키고 시작했다는 게 용감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한 선택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호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델은 왜 이럴까? 킴벌리는 왜 예스를 했을까? 킴벌리는 왜일까? 그냥일까? 그래서 맞아요. 그렇다고 뭐 둘의 만남이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재수없게 굴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제기였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옆에 데이트 하려고 원래 했던 남자. 그 사람은 제기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났는데 아무튼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더 재수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등장함으로써 차라리 얘가 낫다. 아, 버프 효과를 받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지도? 그 여자 아이한테 남자들이 하는 그 말이 전 다 사실 별로였는데, 그래서 대리 처음에 비호감이기도 했고, 근데 되게 이렇게 냉소적인 거잖아요. 엄청 패시미스틱? 부정적이고. 근데 참,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사랑에 빠지면서 자기는 사랑을 안 믿는데. 근데 그런 게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대사가 전 좋았던 게 또 하나 생각났는데, 그러고 이제 둘이 도망치잖아요. 근데 유성 쇼 보내 만에 막 이러고 서 있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 뭐 어쩌고 상처받은 양 얘기하다가 만나보자라고 하니까 아니 사랑 안 믿는다면서 킴벌리가 그러니까 아 그거 그냥 백업 라인이지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약간 툭툭 던지는 말에 킴벌리가 뭔가 약간 헛웃음 치면서 뭔가 재밌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그 대리의 성격이. 또 하는 말 들어보면 조목조목 틀린 말은 아님? 그런 그러니까 좀 재밌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솔직하잖아요. 좋게 주인공이니까 좋게 말해줘야겠다. 근데 그러니까 모난 부분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니까 그런 부분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모난지도 알고 있고 근데 그걸 애써 이렇게 둥글게 깎아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얘 뭐지? 이런 재미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 고백 방법도 너무 참신해. 좀 그래서 악수하고 있는 그 킴벌리를 보면서 아, 이 둘이 주인공으로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쯤 그 유성비 장면이 끝날 때쯤 되니까 아, 얘네가 주인공이구나를 만약에 이제 모르고 봤다면 그때쯤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그때 이미 관객들은 이 둘의 성향을 거의 다 파악하게끔 대사가 만들어져서 그것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다 알려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근데 그 앞에 악수하자는 거에 질색팔색하는 킴벌리가 대리 내민 손에 어쩌다 자신도 모르게 악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확신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와 때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파리에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호텔에 머무르면서 결혼식 1시간 전에 하는 대화라기보단 다툼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뭔가 서로 이렇게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진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진짜 사랑하는데 계속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장면에서 그 어긋남이 되게 극대화되죠. 첨예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말이 계속 서로 막히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결국엔 싸움으로 번지는데 그 뭔가 그 싸움이 흐르면서 동시에 이제 델은 그 순간에 청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전 이 장면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만 남아있진 않고 그냥 되게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그 둘의 괴리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갑자기 이제 또 시공간이 옮겨져서 이제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장면으로 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둘은 아마 원하는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델은 5분 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냥 지금으로부터 5분 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킴벌리는 현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죠. 근데 델은 그거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있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되게 공포심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청혼을 딱 하려고 했는데 들리는 말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거 너무 저는 그 무너지는 마음이 제가 누군가한테 청혼을 해본 건 아니지만 너무 막 대리로 너무 마음이 아린 거예요. 그 순간 확 차가워지는 느낌? 델도 그러고 몇 번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청혼을 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 통틀어서 저는 그 무릎 꿇었을 때 그 장면이 너무 안타깝지만 킴벌리가 나중에 진짜 마지막에 박차고 나가게 되는 그 시점에 차갑게 식는 그 부분이랑 되게 동등하게 느껴져서 어쩌면 묶을 수 없는 매듭이지 않았을까? 둘 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행 우주 같다는 느낌? 델과 킴벌리가 되게 비슷한 듯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평행이라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꿈으로만 만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닿으려고 매번 노력했으나 어긋나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되게 큰 시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운 한편 둘이 계속 그렇게 어긋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왜냐면 서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데 그 순간이 이해가 가더라고, 둘 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 저 말에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좀 공감이 가가지고 특히 되게 아름다운 말로 계속 청혼을 하려고 이렇게 부릉부릉 할 때 마음이 이제 진짜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난 너를 좋아해. 왜냐하면 네가 나를 좋아해서야. 너무 청혼을 너무 깨는 멘트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좀 진짜 아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영화가 킴과 델이 어디서 다른지를 핑핑핑핑핑 보여주다가 여기서 되게 푹 터트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이제 시공간에서 완전히 헤어지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헤어짐이 진짜 약간 그 둘의 팍팍팍 그걸 막 보여준다고 할까?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서로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한편으론 둘이 만약에 만났어도,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가 그 킴벌리가 원하던 아이가 있는 뭐 그런 가정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전제는 또 잘 지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약간 그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델은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킴은 자기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하고 까탈스럽고 이렇긴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델은 되게 공포심도 많고 대신에 킴벌리는 좀 배려심이 없죠. 근데 델은 그 공포심을 되게 이기심으로 포장하는 편이고 되게 아무 말 막 하고 자기가 논리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막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둘보다 오히려 제일 믿는 사람 같아 보이고 맞아. 그거에 되게 기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킴은 그 순간에 델한테서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하지만 사실 청혼하려고 계속 무던히 애쓰는 중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둘이 결혼했으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잘 웃기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전 그 침대에서 그 대마초인가? 위드를 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너무 사실 이 장면의 흐름과는 별도로 너무 즐거웠거든요. 너무 웃겼어요. 그 둘의 그 모습이. 그 킴벌리가 막 크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하이해지면.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웃는 그 대를 보면서 너네는 약간 너무나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결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될 뻔했는데 또 반지가 빠지는 바람인데 그런 조금조금한 것들을 되게 강조해서 왜 틀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약간 현미경 같이 그런 것들을 보는 느낌이라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나 봐요. 이 호텔 씬에서 뭔가 그런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설득이 됐던 것 음. 같아요. 근데 그래도 싸우고 중국집 시킨 킴벌리 너무 좀 웃긴 것 같아. 아니 결혼식 얼마 안 남았다며. 언제 시킨 거야 도대체? 언제 시킨 거야? 뭘로 시킨 거야? 뭘로 시킨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 잘 먹더라. 근데 대리 좀 워낙 또 약간 T 성격 같은 느낌의 약간 저 음. 완전 그 생각엔 전 둘 다 T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건 T의 연애다. T끼리 싸우는 이런 건가? 저는 F라서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전 진짜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그 대리 결혼식 늦는다고 계속 막 경기를 하잖아요. 왜 늦으면 안 돼? 결혼식 뭐 화동이야? 그냥 게스트 아니야? 왜냐면 지금 되게 중차대한인데 한 상황인데 약간 해외 초원을 하든가 아니면 갔다 와서 하든가 약간 왜 늦으면 안 돼?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또 늦는다고 막 그러고 그걸 되게 핑계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춤을 출 때도 갑자기 이제 그 kim벌리가 되게 짜잔하고 예쁘게 드디어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땐 kim벌리가 되게 냉소적이고 그런 kim벌리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막 춤을 추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순간 그 F의 그 뇌로 생각해서 결혼식 안 가고 자식 춤추다 청혼하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또 늦었다고 또 뭐라 하는 거 보면서 진짜 티다. 진짜 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러고 이제 그 때를 계기로 나중에 그런 정보에 의하면 이제 그때를 계기로 헤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기차에서 만나게 되는데 둘의 목적지는 달랐는데 이제 되게 델은 후회를 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걸 후회하고 붙잡고 싶어 하니까 뭔가 처음에 또 이런저런 아무 말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다가 내가 나쁜 놈이었어. 미안해. 나랑 다시 잘해보자. 거울 한번 시원하게 깨고 김을 파손하고 갑자기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하죠. 맞아.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얘긴데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내릴 때 우리의 감정 상태를 되게 잘 보여준달까요? 그러니까 kim벌리는 끊임없이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뭔가 막 그 대리 좀 민망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때 kim벌리가 약간 그런 이렇게 스윗한 말들에 넘어가려다가 이제 기차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손님 기물 파손하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요 그거. 근데 되게 처벌의 강도에 약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내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리십시오. 그래서 아니 그 내리는 게 아니라 파손했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리라고 하니까 이제 내려야 되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kim벌리가 역시 이 짧은 미래도 금방 끝나겠군 막 이러면서 생각을 막 접으려고 뭐 하는데 그런 약간 조각 같은 이것저것 막 붙여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는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목적지가 달랐지만 어쨌든 치코에 내려서 그녀가 살게 되잖아요. 대의 말에 의하면. 뭐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라는 걸 좀 잘 보여주기도 하고 처벌의 강도도 매우 약해서 전 좀 약간 애인스러운 시공간이긴 했는데 전 한편으로 kim벌리를 그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엄청 맹목적으로 사랑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델보다 더 안 믿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되게 상처가 많았고 계산을 많이 해서 자기가 확신이 들어야 움직이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기차칸에서 식당칸으로 옮겨가자고 하니까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때 델이 너무나 익숙하게 그 이어폰으로 노래 들으면서
가면 괜찮다고 하면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안 놓을게라고 하는 게 저는 그 기차 칸에서 식당 칸 가는 거 안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널 놓아주지 않겠다 이런 대사로 들려서 킴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어폰을 꼽고 대리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리 한 얘기들에 대한 어떤 동요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킴은 사실 뭐 콘서트에 PB&J 샌드위치 쌓을 만큼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원하고 싫어하는 거 뭔지 너무 잘 알고 근데 또 원하는 거 그냥 맘대로 해버리는 뭐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자기가 분명히 싫어하는 행동인데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리 손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게 또 한편으론 다른 챕터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킴의 캐릭터를 보는 데 있어서. 델은 그러고 보면 델은 그 모순적인데 되게 자신의 뭔가 마음을 잘 따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사랑을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금 사랑에 빠진 것 같으니까 돌진하고 맞아. 다시 만났을 때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마음이 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어떻게든 다시 만나려고 이렇게 애쓰잖아요. 맞아, 애써요. 그래서 되게 마음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5분 뒤가 두려워서 힘들어하는 것 치고 되게 그 사랑 앞에서는 그런 태도의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맞고 5분 뒤가 두려워서 청혼하기를 겁내하는 사람인 것도 맞고 그 사랑을 따르는 사람인 것도 맞고 되게 그래서 더 나중에 종합해보면 입체적이 돼 있는 캐릭터성인 것 같아요. 그런 대리 청혼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킴벌리가 너무 잔인한 말을 하죠. 그 다음 장면은 더 잔인하죠. 더 잔인해. 점점 더 잔인해. 이제 같은 시공간에 있진 않은데 이제 통화하는 장면에서 되게 그러니까 델이 되게 뭐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좀 분석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또 대충 잘 맞기도 잘 맞아요. 그래서 그 킴벌리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무슨 일이야 했더니 킴벌리가 전에 잠깐 만났었던 사람이랑 그 연락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 엄청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우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뭔가 이 좀 다른 장면들과는 다르게 그 화면 다른 장면들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화면 연출한 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그 차 안에서도 되게 모서리에 사람을 그 영화의 화면에 모서리에 사람을 두고 맞아요. 되게 다른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차체나 뭐 계단 이런 걸 화면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화면을 연출한 게 되게 재밌었고, 뭔가 저는 그 평행우주라고 해서 그냥 그 두 사람의 본성은 똑같지만 뭔가 직업이 다르거나 뭔가 어떤 삶의 조건들이 다르게 나오는 건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델은 별로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킴벌리는 약간의 뭔가 캐릭터가 좀 변하는 게 보였고 이 장면에서 제일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무수가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델은 정말 거의 한결같은 느낌이고 킴벌리는 계속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고 머리도 계속 스타일도 바뀌고 달라지고 한 번도 이 영화를 2개 이상의 평행우주가 있다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2개 정도 많아야 2개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그 곡을 쓰는 사실 저는 제일 처음 이 영화를 보게 됐던 게 좀 몇 년 됐는데 봤던 이유가 되게 이렇게 엄청난 해그리드 머리의 여성이 에미 로썸이 차를 타고 있는데 고글을 쓴 상태로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짧은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보게 됐거든요. 되게 독특한 연출? 뭔 장면이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뭔가 스틸컷도 아닌데 장면에 뭔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게시글 중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었어서 되게 해서 궁금해서 보게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무수 말대로 좀 압박감, 거의 이 시공간에서의 대화는 이렇게 거의 짜증이 날 정도의 대화들이고 싸움이고 그때 느끼는 압박감들 관객한테도 주고자 그렇게 몰아 넣은 거 아닐까요? 그 사실 새가 죽는 장면도 되게 막 굳이? 맞아. 싶은 굳이. 느낌이었어서 저는 사실 이 장면을 계기로 보게 됐지만 이 시공간이 제일 별로였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시공간의 마지막도 너무 참 연애할 때 사람들은 참 잘 안다고 생각해서 더 실수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리 뭔가 그 분석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분석이라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실험해서 증명해낼 때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류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인간은 되게 쉽게 맞다고 믿어버리고 그게 되게 잘 드러나죠. 델과 kim벌리 이 싸움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델이 헤어지고 그러니까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kim벌리가 그거는 오케이인데 헤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는 게 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사고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뭘 기대한 걸까? 그녀는 하는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잭이라는 남자랑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 헤어지지 않고 뭘 기대한 거지? 라고 생각할 즈음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대리 너가 나를 상처 줬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때 kim벌리가 터지죠. 그런 그녀의 그 어떤 사고의 논리가 전 좀 신기했어요. 그 통상적인 어떤 그 흐름이랑 좀 달라가지고 상처받는 포인트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전화를 받는 델도 전 너무 안타깝거든요. 맞아. 그 인생이랑 그건 좀 참- 너무했어. 너무했어. 영화가 너무했어. 영화가 너무했어. 너무 그래서 핸드폰을 그 던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뭐 같을까 인생이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쯤에 영화는 우리를 그 제일 첫 번째 장면으로 또 돌아가게 만들죠.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건 여기가 이제 그 평행 우주인데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델은 끊임없이 꿈에서 이 대화들을 계속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성 쇼에 갔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뭐 이게 맞든 저게 맞든 어쨌든 이제 kim벌리랑 헤어졌다 다시 못 만난 상태에서 만나러 가는 장면에 이제 델과 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도 델은 분석해서 자기가 맞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500일의 썸머 그 교차되는 장면, 결혼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장면이었나요? 아무튼 그 옥탑방에 가서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하고 전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 엔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평행우주라는 뭔가 가능성을 아예 남겨두고 사실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면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사실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두 가지의 분석을 내놓잖아요, 대리. 그러니까 계속 분석해. 그러니까 제가
만나거나 헤어졌거나 둘 어. 중에 하나이고 그 평행우주에서도 두 사람이 다시 마음이 맞아서 뭐 키스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두 개의 태양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데 처음엔 뭐야? 이렇게 이렇게 끝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영화에서 해보고 싶었던 건가? 결국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다시 볼 때 되게 자주 보는 영화는 아닌데 항상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지. 나중에 끝에 가서 한번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막 약간 열린 결말 같이 된 되게 깨름직한 뭔가 열린 결말이다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알고 다시 보면 처음에 계속 대사 영화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사가 대례 대사인데 이건 꿈이 아니야. 계속 이건 꿈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한 5번 정도를 외쳐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어쩌면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 모든 말은 이런 가능성이 있든 저런 가능성이 있든 뭔가 사랑으로 계속 향해 가려고 하는 대를 약간 더 강조하고 싶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대리 계속해서 통하지 않는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킴벌리를 놓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잭과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해도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막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허탈해하는 공허한 느낌이어서 근데 저는 그때 F여서 대리 분석에 막 몰입하다가 대리 막 소리치면서 잘 분석을 막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러고 이래서 이랬잖아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랬는데 킴벌리 대답 듣고 너무 대리 충격 받아가지고 근데 너무 그래서 안타까움의 연속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말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냥 영화에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마지막에 뭔가 초라하면서도 좀 반짝반짝하게 남은 델의 진심이 아니었나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헤어졌을 때 보면 안 되는 영화인 것 같아. 그건 맞다. 진짜 맞다. 분석 대망이 될 수도. 어쨌든 시공간이 되게 그 비율이 되게 다른 영화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어떤 건 그냥 약간 쓰고 없애는 느낌이면 유성이나 이런 그 파리 호텔 이런 애들은 좀 뭐가 많이 남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공간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급작스럽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 영화를 극호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때 이 영화에 대해서 썼던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전체적인 어떤 코멘트를 쓴 거를 한번 읽어볼까 해요. 네. 그거를 끝으로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코멧 지금은 영화관에서 볼 수는 없지만 왓챠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좀 복잡한데 요상스러운 사랑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독특한 면에서는 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탄탄하게 이어지지도 충돌을 거듭한 견고함이 있지도 그렇다고 깨끗하게 잘리지도 않은 그들의 우주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설명의 부재를 따라 유영한다. 사랑의 깊이를 잴 수 없다지만 너와 나의 연결이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장면에서든 델과 킴벌리의 사랑이 존재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보편적인 논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인간은 가설과 실험, 증명과 사실을 필요로 한다. 코멧 속의 델과 킴벌리가 평행우주인지 하나의 우주인지도 모르겠는 엉망진창의 연결인 이유는 어쩌면 연인 사이의 연결의 깊이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과 실험, 증명과 사실 중에서 사실, 그러니까 실제가 언제나 부재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전하려고 한 감독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연결이 어떻든 그것은 각자의 우주의 가변이 지속하는 진리에 놓여 있고 우리는 영원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랑을 할 것이다.
그치만 어디까지나 계산할 수 없는 머리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실패 아닐까? 대리 가장 좋아하는 단어 코멧처럼 보지 못할 유성비와 킴벌리의 멋진 밤을 이루는 요소들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실패.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